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껏 뛰노는 이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건강하고 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소원. 하지만 튼튼하고 영리한 아이를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청명한 머리, 훤칠한 키,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선야철을 알아보자. 남 얘기하면 묻고 집에서 키가 작아 성장치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올해 10살 된 이영희. 처음엔 붉게 노란태는 것이 전혀 성호르몬이 안 나올 때는 빨갛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래진다. 지금 키가 도대체 몇 센치인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성장에 대한 비밀. 과연 한약을 먹고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일까? 저작년에 큰 오빠들이 있는데 약을 갖다 먹고 키가 1년에 10cm 이상 크더라고요. 매년 보면 1cm, 2cm 정도 자라더니 그 애는 유난하게도 많이 자라가지고 약 먹고 그런 거 아닌가. 또 주위에 친구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키가 작았었는데 엄마 아빠도 다 작았었는데 약 갖다 먹고 17cm씩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까지도 성장 장애 현상은 적지 않은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 이 어린이 역시 또래 친구들보다 성장이 늦어 고민하던 케이스. 그러나 불과 1년간 한약을 먹은 끝에 평균 신장을 훌쩍 넘어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외소증을 치료하려면 먼저 뼈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기에 앞서 아이의 골밀도 분포가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와 사춘기 2차 성장이 나타나며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청소년의 골밀도 검사를 비교해 보면 그 뼈의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물론 부모 양쪽 다가 평균 신장보다 작은 저신장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자녀가 저신장 혹은 외소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을 또한 우리는 많이 꼽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은 성장기에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성 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면역 기능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뼈로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소모되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후천적인 면역성 질환의 치료, 완벽한 치료가 성장 장애를 제거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한약 성장단이 흰지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한방에서 외소증을 치료하는 원리는 바로 천연물의 성분을 체내에 투여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다. 성장단 약재는 선천적인 체질에 따라 각각 다른데 특히 소양인의 성장단 처방인 가미방은 동의수세 보원에 나온 12미지 왕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가미방의 주요 약재는 황백, 황련, 건지황, 목단피, 산수유, 백봉령, 형계, 당귀, 녹용, 녹각으로 구성된다. 녹용과 녹각은 칼슘이 풍부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황백은 항알러지 효과에 탁월하고 건지황, 산수유, 목단피는 여러 가지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 밖에 백봉령, 형계, 강활은 영양 흡수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준다. 이외에도 동의보감 소화편은 어린이 성장과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밝혀놓고 있다. 먼저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약초로는 부러진 뼈도 이어준다는 속단,
근골을 바로잡고 강장제로 유명한 두충, 뼈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마, 허약 체질과 퇴행성 관절 질환에 좋은 황기가 있고, 어린이를 청명하게 하는 약초로는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감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의 머리를 맑게 하는 오미자, 건망을 치유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석창포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성장기 어린이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칼슘이 풍부한 약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산풀 뿌리라고 불리는 속단은 끊어진 뼈를 잇는다 하여 이을속과 부러질 단을 합해 속단으로 불려진다. 속단은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근골을 이어주며 아픔을 그치게 하고 살을 돋아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보통 가을에 캐서 그늘에 말려 약으로 쓴다. 옛날 두충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 껍질을 써서 요통을 치료했는데 그 효과가 대단하여 그때부터 두충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두충은 높이 10m에 달하며 잎은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나무 껍질은 보약과 강장제로 쓰고 근골을 단단히 바로잡고 요통을 낫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도 두충나무는 각종 신경통을 치료하고 근골을 단단히 해 신냉과 요통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다. 두충과 석단은 뼈에 좋아 함께 달여 마시면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성장탕이 된다. 여기에 정을 보하는 약재들을 더하면 어린이에게 더없이 좋은 보약.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성장탕은 당두충, 토사자, 속단, 복분자를 각각 20g씩 넣고 물은 500에서 600cc를 넣어 물이 반이 될 때까지 2~3시간 달이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달인 성장탕은 하루 2~3번 장복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약은 어린이에게 만성질환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두충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특히 허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들이 일어나는 신경통이랄지 그런 것들은 원인 자체가 풍, 한, 습 세 가지의 원인을 갖다가 있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 쪽에 풍한습 기운이 찼을 때 그걸 제거시켜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두충의 역할입니다. 두충 자체는 그 약재에서 나오는 그 진기가 우리 몸에 기계로 치면은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갖다 해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관절을 갖다 굴신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하고 거기에 순응해 간다면 모자람 없이 질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했다. 단나산 뿌리라 불리는 황기. 황기는 우리나라 울릉도와 중부 북부 지방의 산지 중턱, 초원, 화렵수 지대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는 따뜻한 약재로서 원기를 보하고 진액을 생성해 어린이의 백병을 낫게 하고 살을 찌게 하며 땀을 먹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황기의 뿌리는 길고 곧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굵게 뻗어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황기는 안의 기운을 밖으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동의보감 내경편을 보면 황기는 펴를 실하게 하고 식은땀을 치료하니 밀수초 황기를 다려 먹으라고 쓰여 있고 탕액편에도
어린아이의 백병과 부인의 복로대하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위를 윤활하게 한다고 쓰여 있다. 황기는 보통 여름철에 삼계탕과 함께 넣어 먹기도 하는데 신체 허약 체질이나 피로건태를 느끼는 사람에게 기운을 나게 하고 부종, 퇴행성 관절 질환에도 처방된다. 황기로 유명한 제천 양령시장. 황기를 약재로 쓸 땐 가을에 채취해서 뿌리 윗부분과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빛에 말린 것을 쓴다. 일반적으로 뿌리가 길고 겉이 희면 좋은 품종이다. 민간에서 황기는 차나 탕으로 마시면 좋다. 황기탕은 하루 분량으로 황기 2-30g에 물 500에서 600cc 정도 붓고 물이 반이 될 때까지 2-3시간 달여 하루 2-3회 복용하면 좋다. 황기탕은 오장육부의 기를 보하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허약체질 어린이에게 더없이 좋은 약. 황기는 황기탕 외에도 황기주로도 약효를 발휘한다. 황기주는 4년 이상 된 황기 뿌리를 소주에 담가 2-3달 묵히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한방에서 서여 또는 산약이라 불리는 마. 마는 여러 해살이 덩굴성 약초로서 여러 지역의 산지에 자생하며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잎은 삼각형이며 마주나거나 돌려놨으며 약재로는 뿌리를 많이 쓰는데 마뿌리는 몸이 쇠한 것을 보하며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정신을 편하게 한다. 마뿌리는 육질이며 캐보면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다. 마뿌리는 재미있는 생김새만큼이나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라의 향가인 서동이에 의하면 백제무왕인 서동이 신라 선화공주를 아내로 맡기 위해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며 서동요를 부르게 했다고 하며 동의보감 탕액편엔 많은 근고를 강하게 하고 심공을 툭 터주어 안정된 정신과 지혜를 길러준다고 적혀 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면역 증강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의학에선 그 형태로 효능을 가늠하곤 하는데 황기와 반대로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그 굵기가 굵어져 캐기 어려운 마의 뿌리. 이것이 기력을 증강시키고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한다고 한다. 한약 중에 이게 뿌리가 이제 깊어갖고 한 줄기로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뿌리 약물을 볼 때는 이 산약이라는 마라는 것이 있는데 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굵어지거든요. 또 해마다 또 굵어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양분들을 걷어갖고 모으는 데 능한 거라 이건 주로 보약인데 이건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속 내면으로 오장 자체가 약하다든가 내부가 약하고 진액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뼈 속에 골수가 약하다든가 이래갖고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때 또는 뼈 마디마디 막 이런데 진액이 다 부족해갖고 말라버린다든가 이렇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병 그런 쪽까지 약 기운이 들어가서 보호해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반대로 환기 같은 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끝까지 올라와서 표면 끝까지 올리는데 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마뿌리는 많은 진액을 함유하는데 주성분은 전분, 단백질, 비타민 C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북도 안동시 북구면 산약 가공 공장. 안동에 마련된 마음료 제조 공장은 한시라도 기회가 쉴 틈이 없다. 그만큼 수요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마음료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 말을 추출한 그에게 비타민을 혼합해 살균 후 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공장의 또 다른 인기 품목은 바로 마가루. 말을 보다 먹기 쉽게 가루로 만들었다. 마가루는 생말을 며칠간 건조시킨 후 가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제조된 마가루는 죽으로 끓여 먹거나 물에 타 마시면 일품.
안농의 산약 생산량은 전국 산약의 한 70% 정도가 생산되고요. 전국 약용산약, 약재로 쓰는 약용산약의 90%가 우리 안동 지방에서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이 산약의 주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지금 90% 이상의 약용산이 생산되는 것은 사질토라는 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 소백산이 막혀 있고 아래로 낙동강이 흘러지는 이 사질토, 여기서 산약이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안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마 제품들은 전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지로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다. 관련 제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요리법도 다양하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마 요리는 마지짐이다. 마지짐은 마가루와 부침가루를 반죽해서 부추와 당근, 고추 등 각종 야채를 잘게 썰어 섞은 후 전을 부친다. 수험생 도시락 반찬이나 간식으로 만점인 마지짐. 부쳐낸 지짐을 마른 먹골로 썰어 먹은직스럽게 접시에 담아내면 맛있는 마지짐 완성. 한편 마죽은 먹기 편한 마 가공식품인데 마가루에 찹쌀가루와 은행가루를 물에 개어 20-30분 동안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완성이다. 마는 차로도 끓여 마실 수가 있다. 마차는 말린 마를 하루 15g 정도씩 주전자에 넣어 매일 달여서 하루 2-3회 나눠 마시면 되는데 도한이나 유정, 야뇨 등의 증상에 효과를 본다. 마를 탕으로 끓여 먹으면 어린이에게 더없이 좋은 성장탕. 마 30g에 오미자 5g, 인삼 황기를 각각 20g씩 넣고 물을 500에서 600cc 넣은 후 2시간 정도 달여 하루에 3번 나눠 마시면 어린이 성장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기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 인삼이라든지 녹용 뭐 이런 약재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런 약재 이외에 산약, 소위 그 마라고 하는 것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 마는 그 비, 폐, 신 이 세 곳의 그 진액을 모두 그 생성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건강을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머리를 총명하게 하는 처방들을 만들어 왔다. 그렇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약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깊은 산속 깊이 자리한 오미자. 목련과의 낙엽만경인 오미자는 전기와 신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초다. 오미자의 과실은 정을 보호하는 자양강장제로 쓰여 내분비에게 분비를 촉진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보통 7, 8월에 홍백색 꽃이 피며 9월에 열매가 여무는데 이 열매를 오미자라 하며 신맛이 강해 약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한방약차로 쓰이는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마 20g, 산수유 15g, 오미자 5에서 10g을 물에 넣고 1시간 반 정도 끓이면 된다. 오미자차를 수시로 마시면 자양강장, 방광염, 소변 조절에 좋고 정신이 맑아진다. 이제 오미자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약선 요리 오미자 피클을 만들어 보자. 주 재료로는
양배추, 무, 당근, 오이, 월계수잎, 양파, 오미자 그리고 각종 양념을 준비한다. 먼저 준비한 야채는 깨끗이 손질한 뒤 잘 썰어둔다. 다음 끓는 물에 약효가 있는 오미자, 월계수잎, 정향을 넣고 소금, 설탕, 식초로 간을 한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버무린 야채를 오미자 우려낸 물에 넣은 후 몇 시간 그대로 두면 상큼하고 신선한 오미자 피클 완성. 방향성 식물로서 산골짜기 습지에 나는 풀 석창포. 석창포는 옛부터 신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다. 석창포는 뿌리줄기를 건이, 중창, 산후하열 등의 약재로 쓰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석창포는 기억력 감퇴, 건망증 있는 사람에게 약효가 커서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나 학생들이 복용하면 제일 좋은 약초.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석창포는 건망을 치료하고 지혜를 도와준다고 적혀 있고 또한 오래 먹으면 천마디의 말을 기억한다는 총명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약초도 바로 석창포다. 그 옛날 허준의 친구이자 한이었던 유도지가 과거 보러 갈 때 다려 먹었다는 청명탕. 청명탕을 만들려면 원지, 석창포, 백복신, 감초를 물 500에서 600cc 정도 붓고 두세 시간 끓이면 된다. 하루 한두 컵 정도 마시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눈이 밝아지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청명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복신, 그다음에 원지, 감초, 석창포 네 가지가 이제 주제입니다. 거기에 조금 가감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백복신은 심장의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대부분이 마음이 약하다든가 이 혈관에 담이 있어가지고 뇌 활동이 원활치 못할 때 원지라는 약을 써주는데 원지는 진정자격도 하지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이나 심장 안에 있는 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에 필요치 않는 모든 물질을 다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감초는 완화작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석창포는 개교시킨다고 그러는데 모든 그러니까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방에서는. 어린이 질병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 장애는 물론 큰 병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 선인들은 산과 들에 나는 우리 약초를 이용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냈다. 총명하고 영리한 우리 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선인들의 지혜를 본받아 자연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이의 골밀도 분포가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와 사춘기 2차 성장이 나타나며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청소년의 골밀도 검사를 비교해보면 그 뼈의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물론 부모 양쪽 다가 평균 신장보다 작은 저신장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자녀가 저신장 혹은 외소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을 또한 우리는 많이 꼽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은 성장기에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성 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면역 기능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뼈로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소모되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후천적인 면역성 질환의 치료, 완벽한 치료가 성장 장애를 제거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한학 성장단이 흰지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한방에서 외소증을 치료하는 원리는 바로 천연물의 성분을 체내에 투여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다. 성장단 약재는 선천적인 체질에 따라 각각 다른데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껏 뛰노는 이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건강하고 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소원. 하지만 튼튼하고 영리한 아이를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청명한 머리, 훤칠한 키,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선야철을 알아보자. 남 얘기하면 웃고 집에서 키가 작아 성장치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올해 10살 된 이 아이는 처음엔 붉게 노란 것이 전혀 성호르몬이 안 나올 땐 빨갛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래진다. 지금 키가 도대체 몇 센치인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성장에 대한 비밀. 과연 한약을 먹고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일까? 저작년에 큰 오빠들이 있는데 약을 갖다 먹고 키가 1년에 10cm 이상 크더라고요. 매년 보면 1cm, 2cm 정도 자라더니 그 애는 유난하게도 많이 자라가지고 이 약 먹고 그런 거 아닌가. 또 주위에 친구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키가 작았었는데 엄마 아빠도 다 작았었는데 약 갖다 먹고 17cm씩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까지도 성장 장애 현상은 적지 않은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 이 어린이 역시 또래 친구들보다 성장이 늦어 고민하던 케이스. 그러나 불과 1년간 한약을 먹은 끝에 평균 신장을 훌쩍 넘어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외소증을 치료하려면 먼저 뼈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기에 앞서